작년에 우리가 한 22%좀 올랐어요.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미국은 40%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50% 올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 크게 두 개입니다.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인덱스가 안 올라한 만큼 주가가 오른 사람들이 해줘야죠. 어떻게? 배당을 해주고 자사주 소각을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안 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밸류업을 하겠다고 말로만 떠드는 거지. 밸류업은 사실 주주 환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런 주주 환원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뭐니 해도 대주주가 주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내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법도 안 바뀌고 상법도 안 바뀌는데 무슨 얼어 죽을 무슨 밸류업이 됩니까? 특별한 경제 강의 면이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준성입니다. 우선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실상을 보면은 지금 주식 레벨이 올타임 하인 게 뭐 주요 뭐 작은 나라들은 빼면 한 20개만 봐도 14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0%가 올타임 하이인데 우리는 지금 2,700이니까 우리 올타임 하이가 한 3,300쯤 되잖아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미국이 금년에 한 11%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유럽도 비슷하게 올랐고 일본은 한 16%, 7% 올랐고 우리보다 저 밑에 있었던 지금 중국도 7%, 8% 올렸고요. 부양책에. 그 문제가 됐던 홍콩도 지금 뭐 2%, 3% 올랐고 말씀해 주신 대만은 20%가 넘었어요. 우리 지금 2%거든요. 마이너스 아닌 게 다행이잖아요. 코스닥은 마이너스예요. 예. 그런데 뭐 코스닥은 이제 기업이 작으니까 일단 코스피 중심으로 하면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그렇게 됐다고 느끼잖아요.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얘기하지만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이게 올해만 그랬던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한 22%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미국은 40%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50% 올랐어요. 근데 우리 22% 올라놓고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없는 거 그냥 미국하고 비교하면 되는데 미국의 반밖에 못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니 해도 주주 환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S&P를 보면 시가총액 아시죠? 시가총액이 있고 인덱스가 있는데 얘가 같이 올라요. 시가총액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럼 인덱스가 2배가 돼요. 맞는 거죠. 주식 가격이 2배가 된 거예요. 우리는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요. 인덱스는 하나도 안 올라. 시가총액이 2배가 됐는데 인덱스는 가만히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회사 수가 딱 제한돼 있고 뭐 IPO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당연히 같이 가요. 당연히 같이 가는데 IPO를 계속 하잖아요. 시장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IPO를 새로 하면은 시가총액은 늘었겠죠? 인덱스가 느나요? 안 올라가죠. 인덱스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같이 따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IPO가 계속 일어나고 퇴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인덱스가 안 올라간 만큼 주가가 오른 사람들이 해줘야죠. 어떻게? 배당을 해주고 자사주 소각을 해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는 안 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좀 단기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 정부가 산업정책이나 이자율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거의 열중쇼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열중쇼하고 있으면 뭐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좋아도 주식이 안 올 수가 있는 건데 경기마저 다른 데보다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정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주식이나 경기에 대해서 바탕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냥 불확실성만 키워놓고 예를 들어서 밸류업을 하겠다고 말로만 떠드는 거지. 밸류업은 사실 주주 환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주주 환원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가 자기 주식이 오르면 좋은 거잖아요.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대주주는 내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야 좋아요? 내려야 좋아요? 올라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주주들은 대주주인데
주식이 오르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나? 내 주식 가격이 오르면 좋은 게 아니라 나는 회사를 컨트롤만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 좀 투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는 컨트롤만 갖고 있으면 되지, 올라봐야 상속세 내야지, 배당세 내야지, 나한테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컨트롤 이슈는 뭐 다른 이슈니까 떼놓는다 하더라도 대주주들이 어느 정도 퇴로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대주주들 그 회사에 원래 세금, 법인세 내고 지금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인세에서 가져올 때 거기서 세금을 거의 지금 50% 60%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속을 하든 배당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이런 주주 환원이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대주주가 주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르는 것보다 차라리 내리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주려면 세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뭘 바꿔야 되냐면, 세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속세와 배당세예요. 그러면 상속세와 배당세를 금년에 뭔가 바꿀 수 있을까요? 부자 감세죠. 절대 못 바꾸죠. 특히 뭐 지금 여야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을 못 건드릴 것이고, 세법을 못 건드리면 또 한 가지 주조하는 또 한 가지 축의 상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법에 뭐가 있냐면,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결국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걸 안 하면 뭐 배임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회사가 아니고 주주여야 돼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주주가 여러 명이 있잖아요. 지금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가 있어요. 난 상관없어요. 나는 회사만 위해서 일을 하면 돼. 그러니까 주주가 100주 갖고 있는 사람, 10주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대주주가 하는 거잖아요. 대주주가 또 나를 임명해 주잖아요. 회사의 임원으로.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면 되고, 그것은 결국 대주주만 위해서 일을 하면 돼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일을 안 해도 돼. 소액주주는 대주주와 똑같은 관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소액주주를 물을 먹여서 대주주가 이득을 보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거를 찬성을 하면 내가 배임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LG화학 물적 분할. 대주주만 좋은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끝도 없어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만 들면 LG화학이에요. LG화학 그렇고 할 때 LG화학에 있던 경영진들이 배임이 됐나요? 배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LG화학한테는 좋은 일이었나? 그건 나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길 수가 있는 거죠. 대주주가 소액주주 쌩 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이 없어요. 그 상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바꾸려면 아무래도 대주주들이 좀 협조를 해야 되는데, 대주주들이 세법이 묶여 있으니, 아, 내가 주주 올라봐야 좋은 것도 없는데 내가 상법은 내가 그것도 안 되는데 상법까지 바꾸면 나는 완전히 뭐 망해. 상법은 내가 철저하게 막아볼 거야. 우리나라 대주주들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힘은 있기 때문에 그 상법 못 바꾸는데 거의 전력 질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법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법도 안 바뀌고 상법도 안 바뀌는데 무슨 얼어 죽을 무슨 밸류업이 됩니까? 주인 없는 회사들 조금 오르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의 뭐 그냥 첫 변방의 북소리 이 정도지, 우리나라 밸류업은 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외 주식보다 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은 게, 이런 주주 환원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투자하면 안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사실 우리나라 주식 저는 좋게 봅니다. 여기서부터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크게 볼 때 EGR도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분위기고, 기술 개발, 뭐 AI 뭐 이런 문제도 지금 미국에서 잘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주식이 우리나라 상황보다는 미국 주식 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국 주식이 오르면 우리나라 주식이 따라 오를 거예요. 절대값은. 그렇지만 상대값으로 볼 때는 저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 100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50 오를 것 같아요. 미국이 100이 내리면 50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변동성이 작고 미국은 변동성이 크고 상관없는 거예요. 미국에 1을 투자하면 우리에는 2를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건데, 문제는 오를 때는 반만 쫓아갈 것 같은데, 혹시 내릴 때, 저는 내린다고는 사실 보지는 않는데 뭐 세상 일 모르는 거잖아요. 내릴 때 50%만 내리는 게 아니고 다 따라 내리면, 또는 더 내려버리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상대적으로 그런 취약성이 아직도 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주주환원, 단기적으로 보면은 정부의 지금 정책, 재정 정책, 이자율 정책, 뭐 산업 정책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손 걷어붙이고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지금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뭐 해결하려고 시작을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10년 정도 걸릴 건데 시장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다 봐줍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금년 초에 밸류업 프로그램도 밸류업을 발표했을 때 누가 반응했습니까?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반응했어요. 아, 맞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방향이 맞구나. 그래서 외국인들이 먼저 사줬잖아요. 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지만 방향이 맞잖아요. 그럼 시장은 벌써 움직입니다. 하다 보면 돼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복지부동 하고 있으니까 아유 나는 그런 거 안 건드려. 내가 왜? 이런 게 지금 문제다. 그러면 그걸 할 사람들이 누구냐? 대주주가 해야 되느냐? 대주주가 해야죠. 근데 대주주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욕을 합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국가에 공헌한 게 있는데 그럼 뭐 국회가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정부가 해야죠. 정부가 하고 한국은행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요즘 뭐 조금 졸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의지가 있다고 본 거죠. 왜 그러냐면 핵심을 찍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상대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그 주주 환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만 생각한 거 아닐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해보겠다. 뭐 강제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걸 떠나서 나 한번 해볼게. 맞는 거죠. 그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좀 이상해.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이런 거는 정부는 좀 점잖게 하는 게 좋거든요. 결정타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저렇게 야가 너무 압승을 해버리니까 부자 감세 못하겠네. 다 부자 감세라고 읽힐 수가 있거든요. 사실 부자 감세 아닌 것 같은데 읽힐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복지부동 내가 왜 나서 집값 빙가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못하겠네. 1, 2년은 또 못하겠네. 뭐 이게 정리가 되려면 정치적으로 한 3년 걸릴래나? 어느 쪽으로 정리가 되든 간에 그러면 이거 또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물론 주식 투자를 요즘은 주식 투자를 10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10초 하는 사람도 많고 뭐 8시간 하면 좀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30년을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3개월, 6개월, 1년 많이 봐야 2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단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를 본다면 우리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을 상대적으로 추월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회의론자죠. 당연히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조금 이제 오해를 없애면 국내 주식이 오를 것 같아 내릴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주식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문제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국내 거보다 해외 게 더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내 주식만 사지 말고 국내 주식을 다 팔고 해외 거에 몰빵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투자하셔야 된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다 좋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경기 아까 얘기한 주주 환원이나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되고요. 그런 것 쪽에서 좋아지지 않으면은 뭐 특별히 특정 종목이 좋을 수는 있겠죠. 특정 종목이. 그런데 특정 종목을 골라서 좋은 걸 찾는 거야.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것도 어떤 특정 종목 찾으면 10배, 100배 나는 거고 비트코인 뭐 10년 전에 샀으면 뭐 10,000배 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전체적인 인덱스를 볼 때 한국의 인덱스에 너무 몰빵을 하는 거는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도 아무리 금투세가 다 안 되고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제가 믿는 게 있어요. 다양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냅니다. 한 1년, 2년을 볼 때 국내 주식을 사도 저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주식을 사면 더 오를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의견을 반만 받아들이더라도 한국 주식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하셔야 된다.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한국 채권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미국 채권도 하고 그런데 해외 거 하고 그러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 뭐
엄청 쉽죠. 예,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피션트해졌어요. 이피션트했다는 거는 수수료가 높지 않아요. 트랜잭션 코스트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증권사들이 엄청 잘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 저는 항상 박수를 칩니다. 다른 쪽 말고 이렇게 소비자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IT 개발이나 이런 거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결정적인 이유도 IT 개발이에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너무 쉬워진 거죠. 예전에는 뭐 제가 해외 투자 한번 하려면 뭐 허가 받아가지고 외환거래 허가 받아서 뭐 메릴린치에다가 구자 열어서 어디 가서 환전해서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한 10년밖에 안 됐을걸요. 아, 10년 전에. 예, 10년 전밖에 안 됐을걸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너무 간단하죠. 증권사 띵 누르면 다 알아서 하고 뭐 환율도 뭐 아주 저는 우리나라 증권사에 대해서 그쪽 부분은 아주 훌륭하게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